아무나 시작할 수 있는 게 식당이지만 식당을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다. 수많은 사업의 종류 중에 왜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창업하는가? 일단 자격증 같은 거 없이 누구나 다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음식은 누구나 다 조금씩 할 줄 알고요. 또 밥은 먹어야 하니까 부부가 함께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들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던 분들도 은퇴 후 은퇴 자금으로 식당이나 맥주집을 많이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식당을 다녀봤겠어요. 점심시간에 사람들 테이블에 앉아있는 숫자만 봐도 머릿수 곱하기 음식값을 계산하면 그날 매상이 대충은 나오잖아요. 아, 하루에 이만큼은 벌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식당이 다른 직종보다 일이 많습니다. 어느 직종이나 일은 많겠지만 식당은 여러 분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쉬지 않고 일이 나오는 게 바로 식당이에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리테일 비즈니스, 곧 물건을 도매에서 받아다가 소매로 되파는 업종들, 아마존, 이베이, 기타 등등 웬만한 대기업은 모두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서비스로 돌아선 대기업들 때문에 아주 특이하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발명품이 아니라면 모든 종류의 소매업은 대기업에게 밀려서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백화점에 한번 가봤거든요. 평소에 사람이 붐비고 정신없이 복잡한 몰이었는데 매장이 텅텅 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 몰이 그렇게 빈자리가 많이 생기리라고는 전에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게 전적으로 팬데믹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대기업의 온라인 서비스와 배달 서비스가 소매 시장을 잠식하면서 일반 소매업은 몇 년 전부터 하향 산업을 걷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 팬데믹 때문에 더욱 빨리 진행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고 보면 먹는 장사, 이 식당 비즈니스가 앞으로 훨씬 비전이 있어 보입니다. 먹긴 먹어야 하니까요. 아무나 시작할 수 있는 게 식당이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게 식당은 아니다. 식당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몇 가지 할게요.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로케이션. 전에는 사무실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유리했죠. 물론 지금도 인구가 밀집한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버잇, 도어대시, 그럽헙 이런 기타 등등의 배달 서비스가 발달했잖아요. 위치보다는 음식의 맛이 훨씬 좌우하는 시대가 됐지만 아직까지 위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 건 맞아요. 한 집 지나 다음 집을 가려면 100m 이상 가야 하는 동네는 음식 하나 배달하는데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 한가한 시골에 오픈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가끔 운전하다가 보면 한인이 전혀 없는 동네에 한국 이름으로 한식을 파는 식당이 있어요. 아무리 한류 문화가 유행이라고 해도 그런 식당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집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장소를 잘못 잡은 거죠. 아직까지는 한식당은 한인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해야 합니다. 식재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메뉴, 예를 들어 재료는 5가지인데 요리는 10가지로 만들 수 있는 메뉴를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50가지 재료가 필요한 것은 버려지는 식재료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 양배추 1가지로 여기도 활용하고 저기도 활용하고 한정된 재료로 여러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기술이기 때문에요. 무작정 뛰어들기 전에 연구를 좀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음식을 넣고 싶은데 그 한 가지 음식 때문에 너무 많은 재료를 이것저것 구입해야 하는 음식이라면 아예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 식당의 키 메뉴라면 모르지만요. 되도록 버리는 게 안 나오는 메뉴, 이런 메뉴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는 미국의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갈비도 팔고 사시미도 팔고 중국 음식도 팔고 한 식당에서 여러 분야의 메뉴를 골고루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었는데요. 지금은 판도가 바뀌었어요. 전문점 스타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꼭 염두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도 경쟁이 가장 심한 분야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저 집은 찌개가 맛있어, 그래서 가는 손님은 이제 없어요. 좀 더 건강해 보이는 메뉴를 만드셔야 해요. 저 집에서 먹으면 뭔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요새 채소로 만든 고기 있잖아요. 햄버거인데 알고 보면 콩으로 만든 소고기, 물론 가짜 소고기죠. 베지테리안들이 즐길 수 있는 소고기 맛 햄버거, 이런 신통방통한 음식들 말이에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많은 식당들이 이런 메뉴를 도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아틀란타에 그런 식당이 있다는 뉴스는 못 봤어요. 그래서 지역 특성도 잘 알아보고 시작하셔야죠.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새로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손익분기점에 다다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뭔가를 시도하는 건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메뉴에 새로운 걸 조금씩 접목시키는 그런 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뭔가 건강을 추구하는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미국에서 중국 음식이 대세였죠. 중국 식당 하시던 분들 거의 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다 부자가 됐거든요. 점점 MSG가 들어간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중국 식당들이 사라졌어요. 알고 보면 지금 대기업 햄버거 체인점들이 중국 식당보다 훨씬 더 많은 MSG를 사용합니다. 중국 식당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프랜차이저. 현재 화학 조미료를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람들 입맛이 이제 조미료에 완전히 중독이 된 거죠. 생각보다 소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기를 찍어 먹는 소스라거나 튀긴 닭고기에 뿌리는 소스라거나 야채를 찍어 먹는 소스라거나 그런 것들 도매시장 가면 다 팔아요. 그러나 그 집만의 독특한 소스가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고추장이나 마요네즈를 집에서 만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고추장에 설탕이나 간장을 넣거나 마요네즈에 식초나 카얀 페퍼를 넣는다면 그 함량은 식당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것들을 꾸준한 맛을 항상 유지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음식을 눈대중으로 대충 만든다거나 그냥 한 주먹 이렇게 탁 털어 넣는 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양념들이 정확한 수치로 정확한 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 먹어도 한결같은 맛이 나도록 품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맛 다르고 내일 맛 다르고 이래서는 꾸준한 손님을 유치할 수가 없거든요. 식당을 창업하려면 공사 비용이 다른 업종보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도매나 소매는 구석에 화장실 하나 있고 앞에 공간에 진열대하고 조명이나 인테리어 등등 시설비가 식당보다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식당은 일단 하수구 파야죠. 그리스트랩, 일명 정화조 설치해야 하고, 뭔가를 끓이거나 튀기려면 후드 설치해야 하고, 대형 냉장고나 냉동고,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워킹 쿨러, 워킹 프리저, 이런 공사 비용이 인테리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래 식당이었던 자리가 공사비가 덜 들어가니까 비용 면으로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식당이었다가 망해서 문 닫은 집들은 거의 위치가 좋지 않아서 망했을 거예요. 위치가 좋고 문 닫은 식당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거나 참 어려운 거죠. 그래도 시설비를 아끼려면 최소 피자집이었거나 커피숍이었거나 베이커리였거나 뭔가 먹거리를 팔았던 장소가 유리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음식 맛이 중요하죠. 흔한 음식인데 특이하고 맛이 있는 거, 그 다음이 친절한 서비스입니다. 모든 게 다 갖춰지면 대박이 나는 집일 거고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아무리 친절해도 두 번 가지는 않겠죠. 어느 식당을 오픈하는데 음식이나 메뉴는 신경 안 쓰고 테이블 커버니 종업원 유니폼이니 화분이니 온갖 장식품만 신경 쓰는 식당, 이런 식당들 오래 가는 거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식당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식당은 음식을 파는 곳이지 분위기를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일단 음식이 맛있게 준비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분위기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식당, 부부가 단둘이 핸들할 수 있는 식당, 종업원 많이 안 쓰고 운영할 수 있는 식당. 앞으로는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옛날식 사고방식으로 웨이터, 웨이트레스 몇 명 필요하고 음식 다 먹고 나면 치워주는 버스보이, 그런 시대는 이제 사라져가고 있어요.
메뉴를 쉽게 만들어서 적은 인원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식당,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이 식당 사이즈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사이즈가 크면 오호, 나 이제 대형 식당 사장님이야. 백종원이가 안 부럽다. 이거 길게는 3개월 정도는 즐거울 거예요. 반드시 몸과 마음이 허덕이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온라인 오더를 꼭 가능하게 해야 하고요. 배달 서비스가 쉽게 되는 메뉴를 만드셔야 해요. 음식이 빨리 나와야 하고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한 음식이라면 훨씬 좋겠죠.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라면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요. 뚝배기 이런 거 못 먹습니다. 한류 문화가 아무리 대세라고 해도 BTS가 아무리 유명해도 한국 식당을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오픈을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미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에다가 한국 특유의 소스를 접목시킨 퓨전 스타일이거나 요새 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김치, 미국 음식과 교묘하게 접목시킨 요리를 개발해서 야금야금 발을 디뎌가야 하는 거예요. 이미 대기업 스타일의 식당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르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식당을 이제 입문하려는 분이실 테니까 꼭 무리한 시도는 안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으시면 방금 누군가가 시도를 한 거 그런 걸 따라 하세요. 안개 속을 운전할 때 맨 앞에 어떤 차가 무리를 해서 안개 속을 뚫고 지나간다면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내가 먼저 안개 속을 헤치고 가는 건 그만큼 위험 부담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누군가 개척해 놓은 것을 뒤따라가서 안개가 걷히는 순간 그때 그 사람을 앞서가세요. 식당 창업이나 운영에 관해서는 3박 4일을 설명해도 모자랄 만큼 할 말이 많지만 추가 영상은 다음 기회에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저도 어떤 계기로 음식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게 잘 되면 정말 중독성 있고 보람도 있고 매력 있는 분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식 장사를 하려면 그 사람들 입맛이나 문화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이 그 지역 미국 식당 여기저기 가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해보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눈으로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 내가 먼저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보고 내 손님이 될 사람들의 입맛을 알아가는 것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음식 장사로 창업을 하고 나면 최소 2년 정도는 미친 개처럼 달려야 합니다. 이제 나는 번듯한 식당을 오픈했으니 일은 종업원에게 맡기고 나는 당구장이나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요. 요새 타주에서 아틀란타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틀란타의 식당 창업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더 자세한 분야별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